자, 오늘 제가 채팅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지에 올려놨다시피 좀 방송을 해보려고 이제 제가 도와도도간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개인 수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좀 도와도도간 이나 중국 무술 전반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좀 개편을 해가지고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만에 그 전에 중국 무술 강경문 노사님에게 당랑권도 배우고 무단파역권도 조금 익히고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대만에 역종학무학에 들어가 가지고 반학 사부님을 모시고 내가 3건을 하북 정파고식 8개장 역종학 태극권 그리고 하북 오행권 하북 행위권을 배우고 이제 정식으로 전수를 받아가지고 제 혼자 수련을 하고 있고 이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역종학 무학은 반학 사부님께서 만든 무술파의 1파이시고 제가 2대 제자로서 정식 제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인 수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난 지는 이 채널 만든 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놨고 역종학 그전에는 도화도 도관이라고 하다가 이제 역종학 무학 도화도 도관으로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역종학 무학 도화도 도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이거는 일단 네이버에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에 역종학무학 도화도 도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있는 역종학무학 도화도 도관에서 운영을 할 거고 중국 무술을 전승하는 방식을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무술을 전승함에 있어가지고 차 한 잔씩 마실게요. 제가 중국 무술을 전승함에 있어가지고 중국 무술 자체만 전수를 하거나 중국 무술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려고만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그때와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때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무술을 전승하는 것이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무술을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니까 그 발전에 맞춰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도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관에서 도관 형태를 정해놨습니다. 제가 중간에 차를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소음이 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국 무술을 옛날처럼 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지만 특히 제가 배운 당랑권이나 이런 것들 팔극권이나 이런 것들 통배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기격살적하는 의미로서 무술이 존재했잖아요. 기격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전투를 하거나 격투를 해서 어떤 내가 이김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중국 무술의 자기 무술의 실전성과 가치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 했던 거죠. 한마디로
군인들이 쓰던 전투 수단 아니면 무사들이 쓰던 전투 수단과 생존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승되어져 왔는데 모든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되는 그 시점이 있어가지고 중국 무술에 큰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마디를 못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못 넘은 경우가 뭐냐면 사실은 중국 무술은 근대 초로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면서 스포츠가 들어오고 결합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살상이나 이런 것이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고 이제는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중국 무술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변화하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술도 사실 발전해 오다가 그 시점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크게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제일 큰 의미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무술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생기고 중국 무술 자체가 정말로 교상판석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본질보다는 본질 위의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는 뭐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태극권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태극권이 사실은 신비화된 최고의 무술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로 넘어왔는데 중국 무술의 역할이 무엇일까? 단순히 파이팅하는 법을 배워서 아니면은 격투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이제는 개인이 격투를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뭐 중국 무술 기법에 있는 기술로 가지고 사람을 제압했다가는 요즘에 특히 대한민국 같은 데는 자기 방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호신술을 배워가지고 제압하는 순간 본인도 돈을 물리냐고 감방에 가야 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괴리감이 많습니다. 중국 무술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중국 무술을 어떻게 우리가 전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중국 무술에 대한 전통은 그대로 전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그 일반인들에게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중국 무술을 지금은 커리큘럼을 줄이고 그나마 특화해서 시켜놔도 한 가지 무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말로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한 가지 무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사범법의 경지까지 가는데 정말 하루에 한 3-4시간씩 연습을 했을 때 최소 5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격투를 할 수 있는 격투가의 몸이 만들어지는데 무술가의 몸이 만들어지는 기초에도 그래 걸리거든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일반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라톤 하나 뛰려고 해도 아니면 마라톤도 시작하자마자 1-2년 만에 못 됩니다. 매년 뛰어봐야 됩니다. 바디빌딩 같은 거 해도 1-2년 만에 근육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옵니다. 10년을 해야 우리가 아는 근육 사이즈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그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무술가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술가의 몸에 맞는 형태의 근육을 만들고 신체의 구조가 그렇게 관절이나 모든 것이 변해가려고 하면 일단 기본 만드는데 3년이 걸리거든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려서 그다음부터 기술을 습득해 나오면 그다음부터 거기부터는 개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그 과정 동안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